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13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죠.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본 것은 이재명의 재판 속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인가, 어떤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라도 공유를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개의 공식 안건이 있었죠. 공식 안건이 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이 특별재판부,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논의였는데 공식 안건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죠. 이재명의 재판 속행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7시간 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보도자료가 간략합니다. 그 간략한 보도자료 안에는 이재명의 재판 속행 여부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언론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그 안에서 논의된 어떤 내용들이 깊숙이 논의됐는지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 주장이 황당했습니다. 입법부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가 임명직인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권력 서열이 입법부가 더 높다. 이런 황당한 논리로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데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면서 솔직히 그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을까 봐 현재 지기현 판사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유죄로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어제 법원장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일부에서 취재가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던 판사가 지기현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것 아니냐. 일단 1심에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면은 내란모래가 다 깨져버리죠.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모래가 원천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걱정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어제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해서 42명의 전국 법원장, 고법, 지법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5개 안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5개 안건은 대법관 정원 문제, 또 대법관 후보 추천제 개편, 법관 평가위원회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특별재판부,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성토가 이루어졌고 대법원 그 법원장들이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재개 문제가 안건에는 없었지만은 이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일단 보도자료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어떤 다른 취재에 의해서 이것이 논의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면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특별재판부가 다른 기존 기본 안건 원래 정해진 안건 5개보다 더 심도 깊게 다뤄주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 성토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을 정치하다.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그 제도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인데 특별자가 붙어서 또 거부감이 생긴다고 해서 내란 전문재판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오긴 하는데 어쨌든 내란 특별재판부죠. 이재명이 그제 이야기했던 것도 특별재판부입니다. 특별재판부가 그게 왜 위헌이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이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법원의 재판부를 만드는데 입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국회에서 3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3명, 법원에서 3명에서 9명으로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천한 판사들이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사건의 1심, 2심 재판을 지금 전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마지막은 이제 대법원에 맡기지만은 그 법률심이고 사실심 재판을 이 특별 재판부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헌법 안에 특별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 입법부가 재판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 이래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하면서 또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죠. 이 권력 서열 이야기를 하면서 입법부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권력 서열이 사법부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토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 법안은 이미 이 법사위 소위의 계류 중이고 언제든지 민주당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을 하면은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또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별도 이제 법원을 만들면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 재판이 정지될 수가 있죠. 헌재로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 헌재가 심리를 할 때까지 법원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 수석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브리핑된 것은 아니고 한 수석 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가 지금 이 특별재판부를 안 만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 중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봐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딱 짚었습니다. 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진짜 정치적 목적이 뭐냐? 이재명 정권에서 이거죠. 이렇게 그냥 특별재판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법원에 이렇게 맡겨서 가다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를 내릴까봐 그게 겁나서 그것을 피하려고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라는 거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자, 지금 처음에 특별재판부 이야기 나온 것이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법원 못 믿겠다 해서 특별재판부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은 표면상 나타난 거고 실제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한번 결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연말쯤에 이 1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죄를 때리면은 상당히 이재명 정권은 치명상을 입죠. 내란몰이를 다 해왔는데 이 내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란 프레임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일단 1심에서 그렇게만 나와도. 그래서 확실하게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현직 수석 부장판사, 법원장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걸 비공개 회의인데 그 회의석상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석 부장판사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된다.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은 이 불복하는 그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명분만 주게 된다는 지적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직위원이 무죄를 선고할까봐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죠. 그 부장판사가 직위원 판사고, 직위원 판사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할 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긋난다.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 단위 계산, 날짜 단위 계산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석방을 했는데 거기다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만약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뭐냐면은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자, 이것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했죠.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 법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규정도 없고 대법원의 판례도 없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문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쪽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절차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면은. 그러면 재판 결과도 모르는 거죠. 직위원 부장판사가 계속 이 재판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하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가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본부장이 최근에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았죠. 그래서 재심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이 수사권 논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상급심의 파기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가령 예를 들어 본인이 유죄를 내려도 상급심,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파기할 수 있는, 아니야 이건 무죄야,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런 판결이 번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무죄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재심 청구를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로 또 뒤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구속을 취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한 이재명 정권이 소위 말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에 이재명이 힘을 실어주는 그 공개된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이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이 12월까지 이 재판을 일단 마치겠다. 그래서 12월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다급해진 이재명 정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자, 그것이 주 목적이다. 이 말이 어제 법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서울공의 법대로 시간에 좀 더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